안녕하세요, 쥐콩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미루어왔던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다루어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2022학년도 초등임용 대비 교육과정 미니북을 무료로 배포를 했었는데요.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고시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를 통해서 고시된 문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운을 받으셔도 2018-162호 문서가 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총론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와 같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쿨 백승기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가장 최신의 문서는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18-162호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되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는 추가 조항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다운받으시면 제가 소개드리는 항목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NCIC의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탭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자료실을 클릭을 하면 최신 교육과정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최신 문서가 2018-162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기본사항을 살펴보시면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에서 차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는 것이죠. 현직 교사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학교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지 않거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 조항이 나온다면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 부분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이라고 바꿔놓고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네 번째 챕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챕터입니다. 1번 기본사항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하의 하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살펴볼까요? 학교는 교과별 성취 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 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이라는 말과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뚫어놓고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학교가 원격 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두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구구절절 통으로 쓰기보다는 어떤 키워드 위주로 쓰게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별 성취 기준 그리고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이라는 이 문구는 그대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2번 교수학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교수학습 부분에서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의 항목에 하위 항목으로 7번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살펴보면요,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생들이 교사랑 얼굴을 맞댄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통형의 수업입니다.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음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요, 학생들이 정해진 녹화 강의 혹은 학습용 동영상 자료를 보고 교사가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 수업은요, 교사가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그에 알맞은 과제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원격 수업을 실시를 할 때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7번 조항의 핵심이겠죠. 조금 뻔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에 해당하는 긴 줄글의 설명을 주고 이 명칭을 쓰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2번 교육청 수준의 지원, 파 항목의 합의 항목에 있는 9번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살펴볼까요?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교사들한테는요, 웹캠, 마이크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학기 초에 태블릿 PC가 대여가 되었습니다. 학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각 교실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되는 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원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무슨 강의, 비접촉 놀이, 그런 다양한 연수들이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과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지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항목들보다 출제 확률은 다소 떨어져요. 애초에 이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파트가 총론 중에서도 좀 출제 확률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9번 신설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결국은 원격 수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교육 현장에 끼친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대면 수업만 하기보다는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공교육에 슬기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